안녕하세요. 레너드 브룩스 박사입니다. 지난 31년간 저는 75세 이후 인체에 일어나는 변화를 심도 있게 연구해 왔습니다. 수천 건의 진료 기록을 검토하고 수많은 가족과 상담하며 확신하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제가 공유할 내용은 대다수의 시니어가 너무 늦기 전에는 결코 듣지 못하는 정보라는 점입니다. 이는 의료진이 의도적으로 숨겨서가 아니라 환자가 증상을 자각하고 병원을 찾을 때쯤엔 이미 수년 전부터 노화 과정이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75세를 넘긴 모든 미국인에게 공통으로 나타나는 5가지 생물학적 변화에 대해 가감없는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거주 지역이나 과거의 활동량, 식습관과는 상관없이 이 변화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이를 미리 인지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가장 현명하게 대처한다는 사실입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정기검진 시 의사가 할애할 수 있는 12분 남짓한 시간에는 결코 다 들을 수 없는 핵심적인 정보를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 5번째 변화는 신체 노화의 속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니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째 변화는 수면입니다. 70대 중후반 환자 중 상당수가 수면 장애를 심각한 질병으로 오해하고 내원합니다. 새벽 3시에 잠에서 깨거나 대화 도중 초저녁에 잠들고 밤새 대여섯 번씩 깨는 현상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면증이나 치매의 징후가 아닙니다. 75세 이후 모든 인류에게 나타나는 뇌 수면 구조의 근본적인 재구성 과정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75세 이후 뇌의 깊은 수면, 딥슬리프, 생성량은 최대 70%까지 감소합니다. 깊은 수면은 조직 회복, 기억 통합, 면역 조절을 담당하는 필수적인 단계이기에 이 단계가 부족해지면 관절 통증, 기억력 저하, 에너지 부족을 전신으로 느끼게 됩니다. 또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량은 매년 약 15%씩 줄어들며 생체 시계인 식욕차 상액이 2-3시간 앞당겨집니다. 오후 4시에 저녁을 먹고 뉴스도 끝나기 전에 잠이 오는 것은 의지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생물학적 변화 때문입니다. 대응 전략, 몸의 신호에 맞춰 일찍 잠자리에 드십시오. 기상 후 30분 이내에 햇볕을 쬐어 생체 시계를 고정하십시오. 오후 6시 이후에는 모든 전자기기 사용을 자제하십시오. 전통적인 방식인 분할 수면, 4시간 취침 후 잠시 깨어 있다가 다시 서너 시간 취침을 받아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번째는 신체 내부의 온도 조절 시스템 붕괴입니다. 75세가 되면 뇌의 온도 조절 장치인 시상하부의 뉴런이 약 20% 감소하며 이로 인해 신체는 온도 변화를 예전만큼 정확히 감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주요 냉각 장치인 땀샘 기능이 40% 저하되어 이 연령대에서 열사병 입원율이 300% 급증하는 원인이 됩니다. 동시에 단열재 역할을 하던 피하지방층은 30% 얇아지고 기초대사량은 20% 감소하여 내부 열 생성이 줄어듭니다. 가장 위험한 점은 갈증이나 추위와 같은 경고 신호를 신체가 제대로 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험한 탈수나 저체온 상태에서도 갈증을 느끼지 못하거나 몸을 떨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응 전략, 자신의 느낌 대신 온도계를 믿으십시오. 실내 온도는 항상 20에서 23디그리 셀시어스, 68에서 74디그리 파레나이트를 유지하십시오. 갈증 여부와 상관없이 매일 최소 1.4리터, 48온스의 물을 마시도록 알람을 설정하십시오. 체온 인지력 저하에 대비해 항상 겹쳐 입는 옷차림을 하십시오. 외부 기온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을 때는 반드시 실내에서 운동하십시오. 3번째 변화는 소화기관의 구조적 노화입니다. 이는 단순한 소화불량이 아니라 영양소를 처리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식도 근육의 협응력이 50% 저하되어 삼키는 행위에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해지며 침 분비량이 40% 감소해 초기 소화 단계부터 지장이 생깁니다. 위산 분비량 또한 30% 감소하는데 이는 단백질 분해와 비타민 B12, 철분, 칼슘 흡수를 방해하며 박테리아 제거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소장의 영양소 흡수 구조는 25% 수축하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영양분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는 흡수불량 증후군을 유발합니다. 또한 대장의 통과 시간이 기존 30에서 40시간에서 100시간 이상으로 늘어나며 이 연령대의 60%가 만성변비에 시달리게 됩니다. 대응 전략. 서너 시간 간격으로 400에서 500kcal의 소량 식사를 하십시오. 화학적 분해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한 입당 최소 30번 이상 씹으십시오. 발효식품, 요거트, 김치 등을 섭취해 장내 유익균을 보호하십시오. 생채소보다는 오트밀, 바나나 같은 수용성 식이섬유에 집중하십시오. 파트. 두 번째는 낙상의 원인이 되는 안정성 체계의 붕괴입니다. 75세 이후 낙상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세 가지 시스템의 동시 다발적 기능 저하로 발생합니다. 전정기관, 뇌의 감각세포 40% 상실, 고유 수용성 감각, 근육 관절 센서 민감도 50% 저하, 시각, 대비감도 및 깊이 인지 각 60%, 40% 감소, 뇌가 이 세 신호를 통합하여 균형을 잡는 속도는 70% 느려집니다. 즉, 몸이 기우는 것을 인지했을 때는 이미 대처할 시간이 지난 뒤입니다. 여기에 발목 근력 40% 저하와 낙상에 대한 불안감이 더해져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대응 전략, 균형 훈련은 필수입니다. 매일 벽을 잡고 한 발로 서기 연습을 하십시오. 낙상 위험을 45% 줄여주는 타이치, 태극권을 권장합니다. 집안의 매트를 제거하고 복도와 화장실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십시오. 실내에서도 미끄럽지 않고 지지력이 좋은 신발을 항시 착용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변화인 근감소증 오버드라이브, 사우코퍼니어 오버드라이브입니다. 75세 이후 근육량은 매년 3에서 5%씩 사라지며 80세에 이르면 75세 때 근육의 25%가 증발합니다. 여기서 근육은 외형이 아닌 독립적인 생활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동력입니다. 이 과정의 핵심은 아나볼릭 저항, 에너발릭 리지스턴스입니다. 근육이 단백질과 운동에 반응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근육을 재건하는 줄기세포는 70% 감소하며 특히 순발력과 낙상 방지에 직결되는 제2형 근섬유, 패스트티치가 일반 근육보다 2배 빠르게 사라집니다. 호르몬 수치 급락과 만성염증, 미토콘드리아 효율 저하가 맞물려 근육은 이전보다 65%나 적은 에너지로 가동됩니다. 이러한 급격한 근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영양 및 운동 가이드, 단백질 타이밍, 신체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제한적이므로 매 끼니 25에서 30g의 고품질 단백질을 고르게 섭취하십시오. 섭취량, 목표치는 체중 1kg당 1.5g입니다. 이는 젊은 층 권장량의 2배에 달합니다. 특히 단백질 합성을 돕는 류신, 루신, 이 풍부한 계란, 닭고기, 생선을 추천합니다. 비타민 D 콜론 결핍 시 근감 소증이 가속화됩니다. 수치를 점검하고 보충하여 근육 기능을 최대 20% 개선하십시오. 운동 방식, 근육 재건 시간이 길어지므로 동일 부위 운동 간격을 72시간으로 늘리십시오. 주의 사항, 10일간의 침상 안정은 2년치의 노화와 맞먹는 근손실을 초래합니다. 몸이 아프더라도 최소한의 움직임을 유지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5가지 변화는 여러분의 몸이 실패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인류 생물학적 설계에 따른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변화를 겪으며 느끼는 수치심이나 좌절감은 불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변화를 투명하게 인지하고 대처하는 것입니다. 75세 이후를 가장 건강하게 보내는 분들은 타고난 체력이 좋았던 분들이 아니라 이러한 변화를 예상하고 미리 준비한 분들입니다. 오늘 얻으신 이 정보가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길 바랍니다. 더 구체적인 식단과 운동법은 앞으로의 영상에서 상세히 다룰 예정이니 구독하여 계속 함께해 주십시오. 주변에 사랑하는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레너드 브룩스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